KBS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기업 생생 스토리에서 가끔 이름이 등장하는 분이에요. LG가의 맞사위인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님. 이분이 잡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는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관 블루런 벤처스 대표. 네. 최근에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6일이었나요? 그때 패소 결과가 나왔어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종합소득세를 과세를 했는데 네. 나 못 내겠다는 거죠. 얼마나 됐는데요? 금액은 좀 셉니다. 예. 120억. 그러니까 120억 정도 되는데 네네네. 윤관 그 대표가 예.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나는 한국에 별로 거주하지 않았고 미국 사람인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소득 같은 걸로 221억을 벌었어요. 돈을 벌었으면 국내에서 번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강남 세무서에서 세금을 매겼는데 못 내겠다. 그래서 세금이 123억인데 못 내겠다고 해서 항고를 했는데 여기서 1심에서 패소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도 미국 쪽에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떼가잖아요. 세금 내야죠. 예, 이게 왜 소송거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 대표의 대한민국 거주 여부였잖아요. 윤관 대표의 주장은 그러니까 나는 미국이니까 세금 낼 의무가 없다. 그런 주장입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외국인이 네. 세금을 내려면 두 가지가 이제 조건에 부합해야 돼요. 첫 번째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두 번째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183일을 거주하면 네. 1년에 반이죠. 반 이상을 거주하면 국내에서 한 거 똑같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규정인데 네. 이윤관 대표는 당연히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사는 곳은 구본무회장의 한남동 장모집입니다. 네. 거기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183일을 지키기 위해서 182일까지만 항상 그 이내만 거주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한 거죠. 나는 이거 두 가지 지켰으니 세금 내릴 의무 없어라고 했는데 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달랐을 것 같아요. 명시적인 요건이고 법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재판부는 소득세법에 주소를 국내에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윤관 대표 같은 경우는 부인이 이제 구본무회장 전 회장의 장녀죠. 구인경 LG 복지자 대표인데 이 집에 머물렀던 거예요. 구인경 대표는 한남동에 구본무회장 집 어머니와 같이 머물면서 거기서 애들을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제일 염두에 둔 거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있는 거죠. 지금 및 자산 상태에 비춰볼 때 183일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관 대표에게 패소 판정을 했다. 123억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판결을 내릴 때 과거 판례가 있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미국에 이제 봉제 인형 수입을 하는 대표가 있었어요. 이 대표가 소득을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린 거예요. 1136억을 빼돌렸습니다. 1136억을 소득 신고를 누락해서 종합소득세 437억을 안 내고 이제 버텼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 자기 국적이다 이렇게 해서 버텼는데 똑같이 패소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번에도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아직 최종심까지는 아니지만요. 윤 대표가 판결에 해당하는 기간 이후로도 한국에서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도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 커졌다고 봐야 될까요? 커졌죠. 윤관 대표가 어떤 분이냐면 이제 미국의 그 국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한국에서 합니다. 윤관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말 그대로 BRV 그러니까 블루런 벤처스인데 요 지배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블루런 벤처스 케이만 제도의 법인을 만들어요. 아시겠지만 케이만 제도는 유명한 곳이죠. 곳이죠. 거기는 이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블루런 벤처스 케이만을 만들고 블루런 벤처스 K만의 자회사로 홍콩의 BRB 홍콩, 그다음에
BRB 코리아를 좌회사를 둡니다. 아. 어떻게 되겠어요? BRB 홍콩과 BRB 코리아에서 만든 소득은 예. 다 BRB K만으로 가고 K만 소득을 가져가는 구조를 네네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리고는 실제 그 BRB의 펀드의 총 투자 금액의 80%가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삼부토건의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 사업. 예. 그다음에 석다금 잘 알죠? 석다금에 네네. 투자한 거.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메지온 화장품 그 바이오 회사 메지온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아. 수천억의 차익을 남겼는데 예.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탄류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지배구조를 만들고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소득세 탄류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뭐 많겠네요. 수천억에 대해서도 세금을 예. 추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굉장히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부인인 구연경 LG 복지재단 대표랑 연루된 것도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이제 그 BRB 코리아에서 투자한 회사 중에 예. 메지온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게 이제 예. 코스닥에 상장한 그 이제 제약기업 화장품 회사인데 바이오 회사. 네, 바이오 예. 회사인데 이 구대표가 2023년에 이 요 메지온의 주식 3만 주를 매입합니다. 그게 얼마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주당 5만 원대로 지키니까 한 15억 정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요 매입한 시점이 남편 회사지 않습니까? 비코리아가 남편 회사에서 500억을 유상증자를 참여한다는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투자했으니까 이거는 네. 내부 정보를 충분히 활용해서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요. 예, 차익을 남기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재밌게도 보통 부부를 같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네, 부부를. 네네네. 근데 이번 건은 남부지검의 금융정권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윤관 대표와 구연경 복지단 대표를 부부를 같이 일종의 내부 정보를 호재를 예. 이용해서 공모 혐의를 있다고 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재산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15억 원 가지고 이게 욕심이 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보기 안 좋다 네. 진짜. 네. 오늘 18일에 두 분에 대한 첫 재판 예정이 돼 있는데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는 예. 이 구연경 윤관 부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이익금의 3배에서 5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법이 언제 바뀌었냐면은 2023년 6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됐어요. 요 개정된 거에 의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예. 수익을 냈다면 처벌 수위를 한층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 법에 처음이 아니라 이 법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예. 뭐 이 법에 해당이 떠나서 이 두 분은 사회 지도층 아닙니까? 예, 말 그대로 예. 구연경 대표는 LG 복지재단 대표고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뭐 사회 여러 가지 뭐 선행이나 이런 걸 하는 거를 칭찬하고 네. 그게 주는 곳이에요. 특히 LG 심지어 복지재단 복지재단. 예. 그게 유명한 게 뭐냐하면 구원무 전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LG 의인상이라고 맞아요. 들어보셨죠? 있었어요. 예. 그걸 복지재단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도덕적으로 생각한 거죠. 의인상을 준 그 재단 대표가 이러고 있으니 남편과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것도 그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분들이 몇십억을 더 재산을 네네. 늘리겠다고 이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자본시장을 질서를 흐렸다. 제가 볼 때는 뭐 이 금액을 차익을 떠나서 이건 심각한 모랄해저드고 범죄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은 선진화하려면은 반칙하는 애들 그럼요. 처벌을 100배로 더 세게 맞습니다. 때려야 돼요. 네. 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LG 그룹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도 계속 이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 그룹 상속 소송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제일 처음에 이 상속 분쟁을 일으킬 때는 예. 뭐 절차가 틀렸어 뭐 그리고 뭐 다 절차를 바로 잡아야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내심을 드러냈죠. 재판에 가서는 경영권에 대한 욕심을 네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랄 해저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룹의 경영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경영권의 분쟁을 한나라가 다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를 저는 계속 여기만 것도 네.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LG그룹에는 4개의 재단이 있어요. 예, 예. 이제 LG 연합문화재단이 있고 네. LG 상록재단이 있고 LG 연합학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LG 복지재단이 있는데 각각이 이제 창업자들이 만든 거예요. 구인회 회장, 네. 그다음에 구자경 명예회장, 구본부회장이 만든 건데 이거는 이제 구본부회장이 만든 건데 의인상까지 주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쌓아온 이력을 이 하나의 한두 개 네. 사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 위반과 그리고 상속 분쟁으로 다 물거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영 활동과 자산을 늘리고 하는 거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과 어떤 헤리티지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 자체를 이 사건으로 그리고 상속 분쟁으로 했으면 저는 그에 응당한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복지재단 LG 그 복지재단의 그 대표 연임이 네. 다음 주에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3년 연임을 있는데 이사회에서 아마 회의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스스로 재단 대표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일을 했으면 예. 그리고 그 매지온이라는 자본시장법 위반할 때도 그게 말이 나오니까 그 주식을 맞아요. 복지재단 넣었다고 그랬어요. 네네네. 저는 굉장히 뭐를 해줬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복지재단 대표를 계속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상속 분쟁도 이쯤 되면 스스로 이쯤 되면 빠져라. 네. 이제는 상속 분쟁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미 상속 때 많은 지분과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1조 때 갖고 재산을 갖고 있는데 예. 또다시 아까 매지온 같이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면서 그 정도의 욕심을 부리는 선상에서 또 상속재산을 더 하거나 긴영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LG가 하면은 강한 유교적인 문화, 뭐 점잖은 양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한두 분이 이렇게 물을 흐리면은 전반적인 이미지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자, 윤관 대표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앞서서 다뤘던 법적 분쟁들 그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네요. 뭐가 의혹들이 많네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선 그 이제 삼부 토건과 연관된 예. 네, 그 투자건이 우려가 돼 있어서 거기에도 지금 소송이 아마 걸리는 거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윤관 대표가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네네. 들어서 뭐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LG 그룹의 장녀의 마사이라는 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블루론 벤처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투자 활동을 하는 건데 투자 자체도 K만 제도로 만들어서 탈세를 이미 공고화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활용해서 세계의 수많은 오너 일가들과 인맥을 가지면서 자기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러한 투자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들 자체에 뭐를 해줘도 빠지는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자체를 너무 흐립니다. 그 누가 이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럼 방금 말씀하신 자기들만의 내용들만 정보를 따져도. 가지고 네.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를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단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구현경 대표, 윤관 대표, LG가의 경영 일선에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투자자들의 실망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해외라든지 이런 쪽에도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서학개미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투자자들이 딴 건 모르겠고 좀 페어 플레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걸 요구합니다. 그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뭐 상품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오너 일가들이 특히 가진 분들이 그런 페어 플레이를 못하게끔 자기들만의 정보를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고 뭔가 차익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 보고 그렇죠. 특히 사회지도청이고 특히 이제 본인들은 말 그대로 최고의 스펙이 호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오히려
모범적으로 그걸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가, 사회에 대해서 기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복지재단에 그러라고 복지재단을 만들었고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반대로 있다. 네. 반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모럴 해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님과 함께 윤관 대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